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는 자유한국당의 방침에 부산 한국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서너 석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힘들게 채취한 산삼을 10년이 넘게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해온 기부천사 신만이 양정인 씨를 만나봅니다. 부산은 오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캄보디아 정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9개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또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해운대 누리마루와 백스코 일대에서 열립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 경제 분야 의제를 논의합니다. 동남아 10개 나라로 구성된 국제기구 아세안은 인구 6억 5천만 명, 교역 규모 2조 3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역과 주요 투자 대상 지역으로 해마다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상회의와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한아세안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CEO 서밋과 장관급 회의가 이어집니다. 부대 행사도 마련돼 한아세안 패션 위크와 문화혁신 포럼 등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집니다.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장관급으로 치러지다 정상급으로 격상돼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우리나라와 메콩강 유역 5개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만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남방 정책의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번 만남은 그만큼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에선 세 번째, 부산에선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경제협력과 세일즈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초대했습니다. 스마트시티에 접목할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홍보하고 또 관련 협력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 11.8제곱킬로미터, 356만 평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여기 중앙부 2.8제곱킬로미터, 84만 평의 첨단 도시관리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건설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내 정수 시스템과 도로 관리, 주차 로봇과 물류 로봇 같은 일상생활에 접목된 로봇 서비스 등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나라 신기술을 소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물은 풍부하지만 생태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첨단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과 사업 진출을 타진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도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아세안 도시들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각국 기업 대표 500여 명이 모이는 CEO 서밋과 혁신 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준비돼 정부와 부산시도 세일즈 외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하나의 바다, 하나의 아시아를 주제로 한 해양수산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홍보관에선 아세안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과 전복, 어묵 등 이른바 KPC 제품과 우리나라의 앞선 양식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시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인 어제 부산역 열차 운행률은 79.4%로 KTX 상행선의 경우 67.2%의 운행률을 기록하면서 오전부터 표가 매진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75%와 77.8%의 운행률에 그쳤고 광역 전철인 동해선도 79%대의 운행률을 보이면서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백스코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운천 삼거리까지 2.3km 구간을 행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네, 일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부산시가 찬반 논란이 뜨거운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2월쯤 부산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이번 용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면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대 조국달 특혜 소지 늑장 해명이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장학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뒤늦게 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관리 개선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미세먼지 주범, 부산항 실태에 드러난다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의 미세먼지 주범인 항만 미세먼지 실태와 원인을 국가 주도로 밝히는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달부터 2년 3개월 동안 부산의 항만 미세먼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상시 미세먼지 확인 체계와 관리 체계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항만의 운영 방안도 제안한다고 합니다. 육면 기사입니다.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이 21대 부울경 총선의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핫플레이스, 뜨거운 곳으로 급부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예상치 못한 신상 변동과 여야 거물급 인사 투입설이 확산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양산에 집중돼 있다는 건데요. 김일권 양산시장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송인배 지역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주요 인사들의 신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부에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양산 투입설과 한국당에서는 김태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이현주 의원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부산은 약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6도로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한낮에도 1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과 울산, 양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 곳곳으로는 차차 하늘이 더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 14도, 창원은 1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3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부산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심한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한 아세안 패션쇼가 오늘 오후 1시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오늘 패션쇼에는 한 아세안 11개 나라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아세안의 아름다움을 담은 옷들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아세안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후 2시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에 이어 거리 행진을 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옆 백스코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와 경호 등을 감안해 거리 행진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철도노조는 평화적 행진을 막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거리 행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오늘 저녁 7시 부산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천여 명의 대리기사들은 집회에 참석해 의무적인 콜 수행과 일반적인 배차 제한 등 사측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사측에 대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대리기사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하는 부산 지역 대리기사들은 27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을 벌인 뒤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시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겠다 발표한 이후 다선 중진 의원이 많은 부산 한국당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역 물갈이가 얼마나 이뤄질지입니다. 조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컷오프를 포함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빼고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 점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산에선 김무성, 김세연 의원 외에 아직 공식적인 불출마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을 제외한 9명의 현역 의원 중 단순 숫자상으론 3명이 컷오프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입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의 용태 압박이 큰 만큼 부산 중진 의원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내 개파 간 갈등이 여전해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평가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논란 속에 더 심각한 당내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나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보다는 정치 지형으로 정당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여주어야만. 반면 부산민주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보다는 외부 인재 영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라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현재 8명 정도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민주당은 인재 발굴에, 부산한국당은 현역 물갈이가 내년 총선의 핵심 과제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산삼을 캐는 20년 경력의 신만이가 있습니다. 힘들게 채취한 산삼을 소아암 환우에게 10년 넘게 기부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기부천사 신만이 양정인 씨를 김유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년 차 경력의 신만이 43살 양정인 씨. 바닷일을 하던 20대 초반 산삼을 캐러 가자는 친구를 따라갔다 운 좋게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에 산삼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신봤다고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삼 봤다고 했는데 내보고 저 밑에가 삼 찾아봐라더라고요. 찾는데 삼이 내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 이제 삼을 보고 우연찮게 그냥 신 봤다가 이거 삼 아니가 이렇게 해갖고 그 친구하고 그냥 맞고 산삼 맞다 해갖고 그래갖고 채취하게 됐죠 그때. 이후 산삼의 매력에 푹 빠져 전국의 산을 찾아다녔고 2007년 유난히 산삼을 많이 캐게 되자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삼이 백혈병 애들한테 좋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 주는 것보다 백혈병 애들이 워낙 힘들고 병하고 싸우니까 먹으면 어떻겠나라고. 이후부터 매년 20부리 정도씩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부를 했고 그렇게 13년 동안 전달된 산삼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산삼을 팔아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먹는 거를 그래 많이 찾는데요. 삼을 먹고 나면 백혈병 애들이. 그러니까 먹는 걸 많이 찾으니까 애들이 지금까지 아직 아무도 하늘 날아가는 애들이 없다네요. 그만큼 건강하게 잘 자란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밀양에 어떤 애는 그 당시 18살이었는데 집에서 포기를 했던데 삼 먹고 자리에서 앉아갖고 밥을 한 2숟가락 먹더라네요. 그러고서 이제 부모님이 고마워하고 전화 와갖고. 하지만 신만이 생활이 늘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딸 둘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기가 쉽지 않았고 산에서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이제 목숨 걸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때까지 벌에 쏘여갖고 2번을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아마 혼자 그때 산에 갔으면은 그때 아마 저는 이제 이생생사를 많이 했겠죠. 양 씨의 목표는 정직한 신만이로 사는 것. 신만이에게 산삼을 사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파는 장사꾼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삼 시장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일반인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정직한 신만이로 남아있고 싶은 그 철학이죠. 저는. 산에 있을 때가 가장 좋다는 양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산삼을 캐고 나눔의 기쁨도 계속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 한약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약국 등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한약방들은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품질 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조제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한약재를 조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SNS로 손님을 모집해 오피스텔 등에서 반영구 눈썹이나 문신 등을 불법 시술한 6곳도 함께 단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2부 재판부는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가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대학 국제교류원장 54살 A 교수에 대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현지 유학원 관계자 등과 짜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짜 입학 허가서를 만든 뒤 국제 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프로농구 부산 KT는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알손톤과 허훈의 득점 지원에 힘입어 90대 8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KT는 1쿼터에 15대 30으로 크게 밀렸지만 3쿼터 들어 점수차를 줄이면서 추격한 뒤 손튼의 득점으로 72대 71로 역전하는 등 막판까지 역전과 재역전의 접전을 이어가다가 종료 1분 38초 전 또다시 손튼의 원핸드 덩크로 85대 81로 점수차를 벌리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산 지역 10월 수출이 전국 최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한 12억 5,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도 지난달 흑자 규모의 2배인 1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의회는 양산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거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200만 원의 예산이 3,5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증빙 서류나 심의가 없었고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수의 계약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양산시 의회는 조사 보고서를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한 뒤 법 위반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양산시의 관리 업무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최근 폐지 논란을 빚은 승선 근무 예비역이 2026년부터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 근무 예비역 배정 인원을 줄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부산엔 약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6도로 크게 춥지는 않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1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부산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심한 추위도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